안녕하십니까, 달감독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B형 독감에 걸렸다가 지금 거의 나아가는 중인데, 마음 같아서는 원래 감기가 좀 다 낫고 목소리가 좋아지면은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뭐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다시 하려고 킨 건 아니고, 어쨌든 유튜브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 첫 시작으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다면 많고 뭐 적으면 적은 나이가 이제 됐는데요. 2026년에 제 생일이 지나면 이제 만 50세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영화 감독이 아니었죠. 계속 제대로 된 장편 영화를 찍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기회가 저한테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기에는 뭔가 자꾸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코로나 이후로 한국 영화계가 제작 현황이 좋지 않으면서 저같이 이제 뭔가 새롭게 진입을 다시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영어 시장이. 이제 제가 어느 PD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코로나 전에는 뭐 드라마랑 영화 합쳐서 한 500편 이상 제작이 되던 상황이 지금은 영화 10편, 드라마 10편, 그것도 잘 되면 제작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감독 외에 새로운 신인 감독이 뭔가 해본다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너무 그 구멍이 좁다, 직접적으로 듣게 됐어요. 그전에는 주변에서 그냥 아름아름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 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PD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길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은 상당히 인구 연령대가 젊은 나라고, 인구도 한국보다 많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한국을 따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영화 쪽으로 돈이 한국보다는 훨씬 잘 돌고 있으니 뭔가 뚫어볼 수 있으면 그쪽에서 제작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는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베트남에 관광으로 한번 가본 적은 있어도 일로 어떻게 이거를 뚫고 들어가지? 막막했는데, 그쯤에서 제가 아는 동생이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좀 사업을 확장해 보고 싶은 마음에 베트남에 최근 이렇게 다녀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도 베트남에서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네가 투자자나 돈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영화 제작에도 관심이 있는지 좀 곁다리로 물어봐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그냥 지나가던 중에 제가 또 다른 영화 기술 쪽으로 강연을 듣다가 함께 강연을 듣게 된 PD님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세안 영화학교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던 중에 또 제 얘기를 했죠. 베트남에서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넋두리였어요. 이게 방법이 없나 지금 고민 중이다. 그랬더니 그 PD님이 자기 학교 출신 중에
베트남에서 지금 영화 PD를 하고 있는 베트남 친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시나리오를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그 친구분한테 조금 전해줘서 리뷰?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영화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리뷰를 좀 부탁드려도 되냐. 그때 그 피디님께서 그 정도는 부탁해 줄 수 있다라고 흔쾌히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있다가 알겠다, 그러면 내가 베트남 버전으로 다시 조금 시나리오랑 이것저것 서류를 조금 만져서 준비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베트남도 한번 뚫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작품을 한번 연출을 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보자 라고 굉장히 강한 포부가 들었는데, 어느 순간 좀 자괴감이 드는 게,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은 영화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나? 그 공을 더 들여서 한국에서 시도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하여튼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누가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던 나날이 몇 개월 이어졌어요. 그래서 당장 그 서류는 준비를 하지 않고 그런 고민을 계속 해오던 찰나에, 그 먼저 말씀드렸던 그 사업하던 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냥 안부 전화. 형 잘 지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베트남에서 영화 하는 건 어떻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죠. 마음 같아서는 베트남에 직접 가가지고 그쪽 분위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고 싶은데, 혼자서 뭔가 베트남에 가서 돈을 쓰고 뭐 한 일주일 머물다 온다는 게 조금 가족들 눈치가 보인다. 돈도 없고. 그래서 고민 중이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선뜻, 형, 그러면 나 이번에 베트남 갈 일이 있는데 내가 비행기 값이랑 호텔 비용을 댈 테니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아주 통 큰 지원을 해줘가지고 염치불구하고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가게 됐으니까 그 PD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생은 호치민에 일이 있어서 이제 호치민으로 간다고, 마침 그 베트남 PD님이 활동하는 곳이 호치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베트남의 조금 그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호치민이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치민에 가게 되면 그 베트남 PD님이랑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직접 해보는 걸로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만나기 전에 제 작품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서류를 조금 단정하게 잘 꾸며서 PPT를 만든 거죠. 먼저 그 베트남 PD님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베트남 PD님이 읽고 검토를 하시고 이제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12월 초에 그 동생이랑 베트남에 가게 돼서, 그 동생은 계속 일을 본다고 일을 하고 저 혼자 이제 다니면서 그 PD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PD의 말씀은, 베트남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사는 게 이제 빡빡하기 때문에 예술 영화나 조금 소위 말해서 수준 높은 영화는 거의 잘 보지 않는다. 그래서 코미디 영화나 액션 영화, 그 다음에 가족 드라마, 그 퇴근 후에 저녁에 극장에 가서 가볍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대표적인 작품들,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작품들, 그 다음에 베트남 국내 영화인데 지금 인기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피디님이 추천해 주신 베트남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액션 영화 중에 한 편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썼던 시나리오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심리극이었어요. 심리 스릴러. 저는 재밌다고 썼지만 그 PD님도 재밌다고 하셨지만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투자받기가 힘들다. 지금 현재 베트남 현지에서는 아까도 말했던 코미디, 액션, 눈물 있는 가족 드라마 이 외에는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 자기도 그 전에 저하고 비슷한 장르를 했다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로맨스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할까 생각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장르에 코미디가 들어가면 좋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혼자서 베트남 시내를 계속 걸었어요. 좀 생각을 좀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를 이 정도 버젯이면, 예산이면 베트남에서 좀 투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왔는데 아예 이제 제가 쓴 이 장르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제가 쓴 시나리오 장르 중에 액션도 있고 뭐 휴먼 드라마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베트남에 맞게끔 해보려면 베트남에 맞게끔 새로운 작품을 새롭게 써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영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던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 우리나라 야구 용병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좀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하는 선수들이 간혹 있죠. 특히 투수들 중에. 그 선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한국 영화가 탑이라고 봤을 때 내가 베트남에서 영화를 하고 거기서 잘 하고 갈고 닦아서 다시 한국이나 혹은 미국으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작품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하려고 했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베트남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어떤 뭐 액션 코미디가 됐든 로맨틱 코미디가 됐든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편한 영화를 하나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더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액션 코미디 영화를 해보기로 했고 어떤 시나리오가 떠올라서 베트남에서 떠올라서 러프하게 이제 정리를 했죠, 아이디어를.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코미디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베트남 PD님 말씀은 한국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장사가 되려면 베트남과 한국이 좀 제대로 된 합작 영화 하면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자기도 한번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월 중순인데 곧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제 주변에 친한 코미디언 동생들과 만나서 의견을 조금 주고받으면서 이 시나리오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간만에 조금 가슴이 좀 뛰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러프하게 떠올린 지금의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베트남 PD님한테 전했더니 그 PD님은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버젯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산도 나왔고, 한국에 관련된 거는 제가 담당하고 베트남에 관련된 거는 그 PD님이 투자나 섭외나 캐스팅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을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연출에만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 그 PD님과 같이 소통할 한국 측 PD님을 구하는 일이 남았어요. 한국 측 제작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제작사는 제가 차리고 PD님을 따로 고용해 가지고 이걸 밑바닥에서부터 함께 해나갈 좀 용기 있는 PD님을 구하는 게 지금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50대에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자주는 못 올리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찍어가지고 틈틈이 이거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영화 감독 되는 게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아서 제 노력과 맞아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은 두 가지겠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베트남에는 전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겨우 한 사람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겉으로 액면가로 보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긴 높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작품을 메이드 시켜 보려고 합니다. 언제 다시 또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멀리서나마 보시는 분이 이제 몇 분 안 되시겠지만 응원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목표 아니면 쭉 해오시던 어떤 일이 있으시면 다 잘 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